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 사퇴에 뒤따른 밀양시의 줄줄이 선거, 지역민들의 이야기는 어떤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남에는 국회의원에 가려진 기초의원 선거도 열립니다. 지역 일꾼인 기초의원, 김해시 아선거구에 나설 예비후보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경남의 한 중층 아파트 단지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즉시 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 경남 재건축 시장에 훈풍이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밀양에서는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됩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예상원 전 도의원과 정정규 전 시의원의 줄사퇴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 사퇴에 뒤따른 보궐선거,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주현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시장직에 도전하기 위해 예상원 전 경남도 의원이 사퇴를 하고 이어 경남도 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정정규 전 밀양시 의장이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밀양시 하남읍과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의 시민들은 총선의 보궐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 총 5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밀양시 제비도 많이 약해지는데 그렇지 또 유권자들 정신도 어지럽고 뭐 시장 사퇴로서 끝내야 되지. 그것도 도의원 하려고 시의원 사퇴하고 뭐 시장 하려고 도의원 사퇴하고 이건 안 맞아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실망감도 감추지 못합니다. 시민이 뽑아놓은 거로 자기 임기를 채우고 마쳐야지. 더 높은 거 해먹을 게라고 자기 개인 욕심으로 시민들 지금 업무 공실이 얼마나 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는 찬성 안 합니다. 줄줄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세금 문제도 있고 또 투표도 요새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나오고 하면은 또 지역 경제도 이상해지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반면 어차피 진행되어야 할 선거인 만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세금이 들더라도 선거를 진행해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참신하고 새로운 사람 나오면 또 그런 면에서는 다 좋은데 이 어차피 선거에 돈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이잖아. 누가 그만둬도 나가야 되고 새로 뽑아도 나가야 되고. 이번 밀양 지역 보궐선거에 드는 선거 비용만 11억 6천여만 원.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 사퇴로 인한 그 책임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면서 민심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허홍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장 보궐선거는 정정규 전 밀양시 의장이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23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허홍 의장의 임기는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는 4월 경남에서는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총선에 가려진 우리 지역 기초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김해시 아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만나봤는데요. 이정화 예비후보는 후보자 본인의 요청으로 인터뷰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생 속의 생활정치 젊은 일꾼 김명철입니다. 22년 동시지방선거 출마하여 한 번의 도전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뚝심으로 일어나 다시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김명철이 되겠습니다. 김명철이 해내겠습니다. 다 함께 더 나은 장류 3동을 만들어갈 김해시 선거구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혜영입니다. 전 김경수 국회의원 후원회계 책임자를 거쳐 10년을 주민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후보 이혜영, 늘 주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장류 3동의 특수성과 유라천의 변하는 모습, 장류 2지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현장에서 고민하고 직접 주민과의 소통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장류 3동을 잘 아는 신상희가 여러분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선거구 예비후보 배은주입니다. 저는 50년 역사의 장류발전협의회 최초 여성회장으로 많은 경험과 지역 실정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빠릿빠릿한 장류의 딸 배은주가 시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시 장류 3동 시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강민수입니다. 시민을 위해 소통하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을 위해 실천하겠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강민수를 선택해 주시면 강민수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고 주민의 행동이 정치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와 행동이 담긴 김해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명 야당, 진보당의 시의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보당 시의원 후보 저 김태복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경남의 한 중층 아파트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한 덕분인데요. 노후 아파트 단지가 많은 부산 경남 재건축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1200세대 아파트입니다. 1989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 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인근 1300여 세대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21일 창원시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배관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건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거복지나 또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재건축 시장을 주도했던 경남에서 중층 아파트의 정밀 안전진단 통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부동산 거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층짜리 위주로 재건축 되는 게 이제 중층 아파트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주식처럼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세대수가 많아 주민 갈등 요소가 다양하고 안전진단 통과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3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의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정부의 그 재건축 정책의 변화와 함께 이번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 통과는 앞으로 그 창원이나 부산 같은 도심에 고층 아파트 재건축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중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물꼬를 튼 가운데 부산 경남 11곳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되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선거에서 투표를 할 때 쓰는 투표용지입니다. 유권자는 이 투표용지의 기표에 한 표를 행사합니다.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는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이 중 한 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가 결정됩니다. 정당명을 모두 적다 보니 투표지 길이도 상당한데요. 21대 총선 때는 이 길이가 48cm에 달해 역대 최장 투표지로 기록됐습니다. 남은 한 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인데요. 우리 동네를 위해 일했으면 하는 후보 이름 옆에 직접 기표하면 됩니다. 투표용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선거명과 후보자 정보, 기표란뿐 아니라 투표관리관 확인란, 일련 번호, 선관위 청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관위가 규정한 정규 투표용지의 모습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시기는 선거별로 다른데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후 인쇄합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 인쇄된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로 옮기고요. 투표관리관의 검수를 거쳐 포장과 봉인을 합니다. 선거 당일에는 투표 참관인이 보는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주는데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 봉인지를 붙이고 투표 참관인, 경찰 공무원과 동행해 투표함을 개표소로 보냅니다. 개표 이후 투표용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표된 투표용지는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는데요. 이의 신청 또는 선거 관련 소송이 없거나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경우는 도중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면 안 되겠죠. 투표 가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투표 방법. 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기표용구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투표용지는 무효표입니다. 서로 다른 정당, 후보자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2개 이상 기표란에 기표한 경우도 무효표입니다. 다만 한 정당,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한 것은 유효합니다. 인주가 덜 말라 묻어 있어도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입니다. 기표란 이외 여백에 기표한 것도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큰 걸음,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기들 일속만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먼저 자기를 잘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맞는 어떤 기준을 빨리 확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나도 애가 둘인데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집 문제도 그렇고 아이들이 생활해 나가는데 나도 요번에 명절 지나면서도 보니까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애를 낳아라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상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3일 경남도 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학교 노동자 안전은 강화되면서 모든 안전관리를 행정실이 담당하고 있다며 경남도 교육청은 행정실 지방공무원 노동자에게 책임만 지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학교장을 선임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산시가 관광지와 주거지역이 밀집한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내 슬레이트 건축물 28개 동을 3월부터 정비합니다. 부산시와 영도구, 부산환경공단 등은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상반기 중 무허가 주택과 빈집 등을 수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사업비 40억 5,600만 원을 투입해 900여 동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대장 내 미등재 슬레이트 건축물을 포함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